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가 1분기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기 성장률 개선폭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SSD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계속돼온 축수산물 수급난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잦아든 이후에도 높은 달걀과 닭고기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수산물 가격 역시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노력을 비웃듯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업계 대장주 넷마블 게임즈가 코스피 200 편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상장 후 공모가인 15만 7천 원을 여전히 밑돌지만 시가총액 상위 25위를 유지하면서 오는 9일 코스피 200 종목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77포인트 내린 2344.61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79포인트 오른 653.8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반면 사흘째 매도에 나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견인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이 짚어주신 전망에 따라서 시장 잘 보고 계셨다면은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신다면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정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정영 대표님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걱정은 안 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방송 출연을 꽤 오래 했죠.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50분씩 방송해준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제가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텐데 하여간 할 때까지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투자에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노하우 팁을 가져가셨으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기회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시간을 기회와 타이밍으로 좀 삼으시고 잘 분석을 해보시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닥 비교 우위 확인의 날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드디어 오늘장 한마디에서 코스닥이 주인공이 된 문장이 나왔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교 우위 확인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풀어주시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해보면, 자, 코스닥이 일단 기술적으로도 유리하죠.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주도 많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사실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단 전혀 그렇지 않고 괴리감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어요. 잠깐 차트 보실까요? 현재 화면에 있는 게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면 벌써 며칠입니까? 네, 대략 한 40일 정도 되죠. 네, 40일 연속으로 지금 21선이 안 깨고 현재 계속하고 있어요. 어차피 전 조정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 오면 부담스럽겠죠. 반면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딱 대충 보셔도 어때요? 계속 출렁거리면서 N자형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중 고점을 기록한 것이 1월 초였었는데 그거를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2016년 고점 라인하고 봐도 아직 한참 남았고요. 2015년은 더 남았고요. 역사상 최고점은 아마득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 있죠. 세 번째, 과거에는 코스피는 저평가 종목이 많고 코스닥이 오히려 고평가 종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물론 일부 코스닥 종목은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국내외 핵심 변수 다음 주에 이제 예상되는 거, 그 다음에 특이한 수급 흐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지수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보통 주식시장 내적인 요인으로 왜곡이 되고요. 외적인 요인으로 변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발입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을 했던 분이 어쨌든 약간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현 정부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중국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한테 그 사드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좀 하게 만들려고 최근에 뭐 관광객 다시 보낸다는 등 별쇼를 다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몰래 들어오고 말도 안 할 정도니 이게 확고부동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관련주는 그 전에 사드 보복보다 더한 보복이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인들의 그 인간성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는 미국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수요일에 청문회에 나갑니다. 나가서 과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트럼프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할까요? 트럼프가 해임시켰는데.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 아니면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 지수 같은 경우 현재 좀 약간 숨막히는 이런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보자 설명을 드리겠고요. 특이한 수급 흐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4월 21일부터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됐다는 거죠. 전환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왜 안 빠지느냐. 자사주 덕분에요. 근데 자사주도 지금 현재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소진됐는데 과연 이번에 자사주가 100%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자사주 매입할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신정부 들어서 재벌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 쉽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시장에 물량을 내놓게 만들던가.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등락 요소가 워낙 많습니다. 달랑 차트 하나, 달랑 실적 하나, 그거 갖고 분석하면 택도 없어요. 그거 갖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실적만 잘 보면 뭐 세무회계사나 공인회사 같은 경우 주식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차트 하나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 말씀드릴게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일 기준으로 20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좀 작다고 해도 21연속 순매 들어가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코스피는 약간 좀 불리하고 코스닥은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풀이와 함께 각각의 수급 상황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참고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는 좀 내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실 크게 빠진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종합지수가 하락했지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다 하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종합지수가 하락해도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가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섹터가 하락하고 전체가 다 하락했으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나쁜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피처럼 그렇게 왜곡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에 성공했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각각 다 상승하고 종합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서서히 시작을 할 겁니다. 서서히 시작하다가 본격적인 거는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부터 아마 본격적인 어떤 그 엄청난 상승세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아무리 짧아도 가을 아니면 연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에서 제일 못 보셨던 분들 이제 와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넘어가려고 하면 이것도 엇박자 타니까 그냥 코스닥 계속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삼성전자 제가 특이한 거 말씀드릴게요. 등락을 떠나서 4월 27일 이후에 현재까지입니다. 연기금이 무려 35만 주 매도했고요. 국가하고 지자체가 24만 주 매도, 외국인이 18만 주 매도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최대 주주예요, 삼성전자에. 그리고 외국인 매도했고요. 국가와 지자체도 매도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렇게 수급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세상 없어도 절대로 그 이전의 모습처럼 발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서 조정을 좀 확실하게 받고 다시 박스권으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좀 더 빠지던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그럼 그 기회비용이 어디로 오느냐? 바로 코스닥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상당 부분 내린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빠지는 부분도 많았는데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오늘장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내일장 내일장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벌써 금요일입니다. 정영 대표님과 그리고 이창현 전문가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이어가는 시간으로 진행할 텐데요. 자, 내일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내일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확률상 아마 코스피는 하락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조정은 다음 주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별도로 상승 가능하고요. 아무리 나빠도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하고 크게 밀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크게 관계 없잖아요. 그리고 왜곡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종목들을 쫙 관찰해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그 코스닥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언제 이랬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하여간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떴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이마트가 떴습니다. 적자 누적 중국 시장 철수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바이넥스가 떴어요. 유상증자 철회 합작 법인 설립 공시 사항이 떴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다날입니다. 전자담배 매장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제공 소식이 들려왔다는 이슈가 떴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이마트가 떴습니다. 적자 누적된 그 중국 시장 철수 소식에, 탄력을 받았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최고가는 24만 8,500원을 찍고, 종가는 24만 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상당히 이마트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대표님이 이마트에 대해서 짚어주신 바도 있는데, 함께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마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잘 안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철수하고 좀 집중하겠다, 사업적으로 집중하겠다,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서글픈 호재죠. 왜냐하면은 사업을 철수한다는데 그거를 환영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사업 진출한다는 호재고 보통 철수한다면 악재인데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통업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든지 장난치면은 타격을 입는 게 유통업 아닙니까?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은, 속된 말로 물건 끼어다가 물건 파는 거니까, 결국 동네 슈퍼나 마트나 대형마트나 원리는 똑같거든요. 대신 어떻습니까? 독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타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사드 보복한다고 그 난리쳐도 절대로 수입을 안 하면 안 되는 업종이 있죠. 뭡니까? 반도체예요. 배가 아파도 못마땅해도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반도체를 수입해야지 그걸 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는 전혀 걱정 없어요. 근데 만만한 게 그러니까 유통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수 잘한 겁니다. 왜? 어차피 저는 사드가 철회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들의 보복, 그러니까 중국의 보복이 더 잔인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잘한 것 같고요. 이마트는 적정 주가 대비로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이제 재료가 선반영된 것 같으니까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철수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마트가 중국에 처음 진출한 것은 1997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현지 매장 수가 30개에 육박을 했지만요. 적자 누적으로 현재는 6개 매장만 남아 있다고 하네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마트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을 좀 이용해서 전업 단기로 들어가 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합니다. 바이넥스가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은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철회를 했다, 그리고 합작 법인 설립 공시 사항이 떴는데 오늘 바이넥스 보면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13% 넘게 떨어졌어요. 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14% 가까이 떨어졌는데 12,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의 최저가가 11,850원이었는데요. 계속 바닥권에서 움직여요, 대표님. 네, 이 소식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 좀 웃기죠.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철회되면 사실은 호재거든요. 주식수가 늘어나서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그거죠.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이제 자금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주식수 늘어나서 나빠지는 건 나중의 일이고 일단 자금을 확보하면 뭔가 사업기관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일종의 악재로 해석되는데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그냥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로 오늘 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개파락의 음봉이 나왔어요. 참 웃기죠. 유상증자 철회했는데 이렇게 또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도 웃긴데, 최근 저점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있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오늘 저점 라인까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 단타.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그러니까 당일 매매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 자체가 비교해봐도 어떻습니까? 2015년도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트 있으니까 충분히 대응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작용할 그런 소식인데 개파락에 그리고 음봉으로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시라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요, 오늘 저점인 12,150원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단타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떴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 앞선 헤드라인 소식에서도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거래일에 2주 넘은 거래일 안에서 음봉으로 마감한 것은 정말 단 한 거래일 뿐이었었는데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소식은 어떻게 좀 적용해서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호재가 선반영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양봉 누적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 있어서 이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적정 주가 대비로 이미 2배 정도 고평가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들은 전업 단기로 21선 전후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양봉이 축적이 됐다는 거는 이런 호재 소식이 선반영된 흐름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일단 지금까지의 상승세에 좀 감사를 하면서 지금 매도 시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우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은 다날이 떴습니다. 전자담배 매장에도 이렇게 모바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날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고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6,250원에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전자담배 매출 비례해서 이렇게 모바일 결제가 된다면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소식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다날 소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호재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자담배 매장이라고 하는 게 매출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처럼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종목은 굳이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21선, 그러니까 지금 21선이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면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에 대한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날 자체의 종목 관리를 하셨을 때는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홀딩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라는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날까지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만나보시죠. 네, 평택 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가 떴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BGF 리테일도 떴네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SK입니다. 최근에 우량주 말씀해 주실 때 지주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SK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4월 말 정도에서 23만 원에서 시작해서 오늘 종가는 28만 5천 원, 4%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 최고가는 28만 7,500원이었습니다. 관련돼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SK 또 최근에 지주사 많이 거론을 해주시는데요. SK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이게 제가 계산한 결론으로는 101만 원짜리거든요. 그럼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번 지수 조정 받을 때 밀리면은 직장인들은 정말 매수할 만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자는 매도하시는 게 낫겠고요. 왜냐하면은 지수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위로 61선까지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1선이라고 하면 지금 하고 이격이 좀 있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낫겠고요.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내가 지수가 간다고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렇게 마땅하지 않을 때 그때 지수사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자회사의 실적이 합산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종목을 살까 저 종목을 살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수가 간다 싶으면 간단합니다. 지주회사 성격의 종목들을 사면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SK, LG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SK라든가 LG, GS 뭐 이런 종목의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우량주 잡고 싶은데 뭐 잡을 게 없다. 그러면 딱 그거 잡으면 되고요. 일단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매도하시고 다음 기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이 많이 올라온 만큼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다시 한번 뭐 지수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일단 뭐 직장인 단기로는 61선에 대해서 접근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21선과 61선이 조금 이격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 첫 번째 우량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우량주는 BJF 리테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상당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매도 의견을 주셨거든요. 오늘은 6% 넘게 빠지면서 13만 1,000원입니다. 5월 30일 최고가 14만 4,000원을 기록한 이후 13만 원대로 빠르게 좀 떨어졌는데 대표님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BJF 리테일은 지난번에도 또 매도 사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매도 사인 이후에 약간 더 가긴 했는데 오늘 결국 밀렸죠. 이 종목은 현재 적정 주가가 35,000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게 되면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 아마 2만 원대 적정 주가로 내려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적정 주가는 이제 PR로, 그러니까 퍼로 계산할 때는 1년 단위로 그걸 나타내거든요. 1년 동안 똑같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 가치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수 움직임이 포함돼요. 거기다가 업종의 흐름까지 같이 합산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적정 주가를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 그런 거예요. 아마 적정 주가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현재보다 분명히 여기서 적정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에 14만 원대에 갔었거든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121선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좀 꺾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식 선물 말씀드리면서 계속 코스피 유통업, 그 다음에 뭐 무슨 편의점 관련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종목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얘기해 준 건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14만 원대 전후에서 주식 선물 매도를 했다. 그러면 최대한 버티세요. 지금도 한 얼핏 잡아도 한 50% 평가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홀딩해 주시고요.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던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무려 121선 정도 오면은 단기 매매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인데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지금 하락폭에서 더욱더 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121선을 이용하셔서 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SK와 BJF 리테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GKL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로고스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개별주는 GKL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은 대표님과 함께 파라다이스 좀 많이 알아봤는데 GKL도 올라왔습니다. GKL 오늘장의 흐름은요, 3% 넘게 빠졌고요. 21,4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5월 17일 날 23,500원까지 올라와주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좀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오늘장의 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지분이 10% 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GKL도 이제 또 카지노제인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국민연금이 10% 이상 갖고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가치주 성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성장주 개념보다는 국민연금은 가치주 성격의 종목을 선호합니다. 근데 GKL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기업의 특성이 뭐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특성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있는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바로 지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하고 121선인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61선이 오늘 이탈되고 끝났어요.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0선 남아있는데, 늘 말씀드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2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시고 10% 선들만 엄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내일이라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KL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연금 지분에 대한 그런 상징성도 있었고요. 보유자들 홀딩 하시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업 단기에 대해서도 미보유자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로고스 바이오는요,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렸어요. 16,000원대에서 뭐 종가는 14,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편입되어 있는 생명과학 연구 진단 분야 시약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휴젤이라든지 코롱 생명과학 등 이런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님 오늘 로고스 바이오가 개별주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충격받을 종목들이 많은데 여전히 9배 고평가돼 있거든요. 코스닥 탑 10 종목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고스 바이오는 일단 적정 주가가 17,000원 정도 되고요. 현재 가격대가 14,000원이니까 일단 부담이 없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상장되고 나서 처음에 상장됐을 때 가격대는 뭐 2만 원대를 훌쩍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내려왔었죠. 최근에 반등 한번 나와주고요. 또 윗꼬리가 또 최근에 2번 달렸는데 이 정도 가격 같으면 제 판단으로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순환 매를 대비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고스 바이오에 대해서 접근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하면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종군이다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로고스 바이오에 대해서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그리고 비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21선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 2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나무가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가 올라왔는데 오늘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6% 가까이 올라와줬고요. 22,600원입니다. 오늘 최고가는 23,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 로보스타는 뭐 이전에도 거론을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로보스타는 지금 3월 달부터 상당히 올라왔는데 너무 올라온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탄력이 좋은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제가 볼 때는 반반이라고 봤을 때는 차라리 던지는 게 낫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시세 분출이 됐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61선까지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출렁거리면서 올라가 줬는데요. 이쯤에서는 제가 던지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는 밀리게 되면은 61선까지 보세요. 61선이 지금은 이격이 상당하죠. 하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61선 정도에서 매수하시면은 일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타를 하든 쉽게 말해서 묻어두든 확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금 추격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스타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온 만큼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해주셨는데 61선이 지금 상당히 아래 있거든요. 61선에 대한 미보유자 전략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나무가가 올라왔습니다. 나무가에 대한 흐름도 짚어볼게요. 나무가는 뭐 최근에 5월 19일에 최저가 33,650원
6원을 기록을 한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36,850원이에요. 근데 워낙 아래쪽에 있는 가격대여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대표님,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테마주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주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그랬었죠. 코스닥에 의외로 저평가 종목이 많다고요. 이것도 적정 주가가 66,000원짜리예요.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코스닥 종목 하면 저평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저평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가치로도 봤을 때 그다음에 어떤 그 테마의 구성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 주시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걸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이 무려 몇 년입니까? 예, 이게 2015년도 저점 라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한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무려 8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은 이제 제가 보기엔 조정 거의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5일선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까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선이 오게 되면 요거는 조금 더 길게 보유하고 우리가 이제 접근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에 86,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후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은 정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고요. 지금 뭐 바닥 쪽에 있는 가격대인 만큼 뭐 현재가와 비슷한 5일선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 나무가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전략부터 확인할게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피 코스닥 주변 업종 저평가 분할 매수해보자. 그리고 테마는요, 역시나 네, 강연회에서 중기 단기 발표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공략 업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주변 업종 저평가 분할 매수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대표님, 주변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올라온 종목을 제외한 종목인가요?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는 게 있고 중심 업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우리가 흔히 중심 업종이라 그래요. 그중에 가장 강한 게 주도 업종입니다. 그럼 나머지 업종은 우리가 주변 업종이라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 상승률보다 강한 업종이 우리가 보통 중심 업종이라 그러고요. 그보다 약한 업종은 주변 업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중심 주도 업종이 뭐였을까요? 전기전자죠. 최고였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 강했던 게 뭐가 있었죠? 최근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동반해서 같이 상승해줬던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 5월 중순부터 얘기했던 업종들 있죠. 뭐 비금속 광물이라든가. 사실 별로 관계 없어요. 잠깐 화면 보실까요?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전기전자입니다. 참 지수하고 거의 똑같아요. 참 무지막지하죠. 자, 반면에 이거는 비금속 광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비금속 광물은 저점을 기록했던 게 4월이었어요. 금년 저점이자 작년 저점보다 훨씬 낮아요. 이거 완전히 주변 업종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있는 전기전자하고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특정한 업종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업종 중에서 좀 약했던 업종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제가 하는 거고요. 테마주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강연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원래 강연회 때 딱 하나만 추천해드린 성향이 있어갖고 사실 그 하루 전까지도 고민해요. 계속 고민하는데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합니다. 다른 건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걸 기가 막히게 전달해드리나 이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테마 역시나 강연회에서 공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선물 전략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대 코스피에서 서비스업이고요. 단타는 코스닥 통신업과 유통업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좀 말씀을 BJF 리테일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식 선물 파생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추세는 코스피 서비스업, 초지일관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서비스업 중에서 넷마블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뭔지 다 아실 거고요. 저는 이걸 계속 주장할 겁니다. 손절가 올 때까지 계속 이거 얘기할 겁니다. 왜?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업종에서 가장 강했던 게 뭘까 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유통업은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이미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최근에 이렇게 좀 재료가 발생해갖고 급등해줬던 종목이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주식 선물 아니죠. 선물 옵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계속해서 건망입니다. 그리고 단타 전략도 봅니다. 선물은 매도, 물량, 본전, 청산 또는 홀딜, 그리고 옵션을 선물과 연동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이십니다. 네,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선물에서는 매도 물량, 본전 청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선물은 제가 조언한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했다면 최소한 2포인트, 많으면 4포인트 이상 평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본전이 오면은 그냥 청산하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내려간다. 그럼 홀딩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옵션은 내일까지는 어쨌든 연동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면서 이제 6월물 선물까지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옵션은 당일 매매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다가오는 만큼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왔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자는요. 804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메디포스트를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 74,400원에 비중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68,400원이거든요. 매수가가 74,400원인 만큼 지금 소폭의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비중이 40%라고 하십니다. 자, 대표님, 첫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인데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고평가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제 본전 또는 10%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 보전 61선 접근이 좋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74,400원이라고 하면 대충 한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에 흘러내릴 때 매수했다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무려 몇 개월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하면 거의 한 9개월 될 겁니다. 이제 천신만고 때 본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전 오면 딱 매도하시고 계속 가도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잡으시고요. 만약에 본전 매도했다가 밀리면은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어쨌든 코스닥 제약바이오들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호재가 없다고 하면 61선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하염없이 이제 홀딩하신 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죠. 10% 손절 하시라고요. 차라리 다른 거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10% 금방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똑같은 또 얘기를 하잖아요. 10% 손절 안 하게끔
최대한 저점 매수하려고 막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만큼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9개월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홀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식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왜? 마음고생했다는 거죠. 그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왜 하는 겁니까? 돈 벌라고요? 그건 수단이죠.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그러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마음 졸이면서 9개월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고심이 되더라도 저점 매수하려고 주력을 하고 10% 되면 가짜 손절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 갈아타면 되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계속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상당 폐지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가 일단 추세가 흘러내릴 때 잡으셔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매수 시점에 대해서 대표님이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데 정말 좋은 종목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이 되니까요. 손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키고 그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비용으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우영 대표님이 지금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죠. 자, 벌써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표님, 여기서 좀 강연회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가실 때, 정말 그 토요일 오후에 시간 내서 여기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강연회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항상 진실하게 했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어쨌든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 분석했던 거 다 모든 거 드리니까 특히 제가 이제 4년 만에 복귀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내가 토요일 날 여기 오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꼭 오시는 게 아마도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772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파인 DNC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5,000원에 비중 100%인데 손절만이 답인가요?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정말 절절하게 보내주셨어요. 빠르게 봅니다. 파인 DNC를 100% 비중인데 지금 오늘장엔 4,180원에 마감이 됐고요. 일단 5,000원의 매수가인데요. 지금 손실폭이 있으시죠? 자, 대표님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 문자가 왔는데요. 대표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00%만 아니면 사실 지금 추가 매수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100% 있는 분한테 추가 매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전략을 어떻게 짜드렸습니까? 보유자는 번전 또는 손절 30%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 20%가 한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30%인데 근데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현재 가격 이렇게 써놨잖아요. 무슨 얘기냐? 없는 사람 지금 잡으세요.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추가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를 못 하시고 손절 30% 보거나 이제 본전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추가했다 그러면 평균 가격 대비 20% 손절까지 보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없는 분들은 좋은 기회니까 이거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인DC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비중 조절이 좀 괜찮았더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일단 보유자 본전 또는 손절 30% 잡아주셨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시점 매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774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유니슨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지금 1,960원에 비중 50%인데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960원, 지금 현재 가격은 2,310원 수익권에 계십니다. 어떻게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겠죠? 네, 이분은 보유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본전 또는 20% 수익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전 매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20%가 최근에 왔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매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61선까지 기다리시고요. 최근에 너무 급등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등한 거 추격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저평가된 것들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종 테마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단기성 테마보다는 추세적으로 들어갈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스는 지금은 추격은 아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스는 풍력발전 사업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보유자 본전 또는 수익 20%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니스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1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고요.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강연회 있으니까요. 잘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